그럼 이제 원래 제일 중요한 이야기는 마지막에 나오죠? 이 1번과 2번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여기 이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우리는 어떻게 이런 정책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아마 가장 궁금하시고 아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그 질문을 풀어보고 싶어서 모이시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우선 이 이야기를 제 경험을 여러분한테 나누면서 이야기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앞에서 그 서울시의 대표적인 청년 정책 중 하나인 청년 공간, 무중력 지대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 정책 관련돼서 저도 이제 청년 당사자로서 정책을 제안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같이 나누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 PPT를 이제 넘어가 보면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제 사진이에요. 오늘은 이제 영상으로 만나뵈서 이제 제 얼굴을 많이 보여드리진 못했지만 우선 제 사진을 같이 먼저 공유드리면 당시 2016년 서울청년의회에서 제가 서울시는 왜 청년 문제를 스타벅스에 맡겨두고 계십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요. 당시에 저는 대학교 4학년이었는데요. 대학교 4학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이제 들은 거예요. 제가 지금은 뭐 대학생이어서 학교에 가거나 도서관에 가면 제 또래 친구들을 만날 수 있지만 내가 졸업하고 나면은 이런 또래 친구들을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했을 때 막상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딱히 없더라고요. 그럼 이런 건 당연한 걸까? 라는 생각이 이제 스쳐간 적이 있었는데 근데 우리가 스타벅스나 이 주변에 카페를 가보면 그 공간에 이제 모여있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소위 뭐 카공족이라고 하고 있는 카공족이라고 불리는 이제 청년들이 있을 텐데 청년들이 스타벅스에 가서 뭐 공부도 하고 스터디도 하고 근데 이제 왜 이 문제는 서울시가 푸는 문제가 아니라 스타벅스가 풀고 있는 걸까? 이런 문득 이제 물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2016년에 이제 저도 서울청년의회에서 청년 문제, 그러니까 소위 청년 공간이라고 하는 문제를 왜 서울시가 해결하지 못하고 스타벅스에 맡겨두고 있냐라고 이제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던 거는 첫 번째는 아마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중에 가장 첫 번째로서 목소리 내기였던 것 같아요. 어떤 우리의 문제가 실제 정책이 되기까지의 가장 첫 번째는 이게 문제다라고 막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아마 가장 첫 번째 시작이지 않을까 하고 저도 그 첫 시작을 목소리 내기였도록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처음 이렇게 청년의회에서 청년 공간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던졌을 때만 해도 무중력지대가 3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끊임없이 목소리가 이어져서 지금은 곳곳에서 서울시 자치구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나보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저 혼자만의 목소리가 아니라 다양한 청년들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제 실제 정책으로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문제의 연결과 확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것을 이제 뭐 연구해 볼 수도 있고 캠페인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제 사례를 좀 녹여서 이야기를 드리면 저는 이제 첫 번째로 청년의회에서 이제 청년 공간에 대해서 이제 목소리를 냈어요. 근데 다시 이제 청년의회가 끝나고 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이 문제는 의회에서 한 번 질문을 던지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들었고 이 문제를 어떻게 내 일상과 이제 연결하고 확장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으로 저는 당시 그 주제로 졸업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졸업 논문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청년들의 사회자본 활성화를 위한 청년 공간의 필요성 연구, 이제 서울시 청년 공간 정책을 중심으로 이제 논문을 하나 썼고요. 복수 전공으로 또 논문을 하나 썼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 문제를 목소리 내서 풀 수 있는 거버넌스로
서울시 청년정책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해서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청년들의 참여로 만들어지는 정책이 이렇게 일상으로 가져와서 저처럼 뭐 졸업 논문이 될 수도 있고 연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이야기 드리려고 두 번째 사례를 얘기 드렸고요. 왼쪽에 사진을 보시면 이제 다시 일상으로 들어와서 친구들과 청년 공간 알리기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서울청년의회를 준비하면서 서울시에 이제 무중력지대라는 청년 정책이 있고 그게 되게 좋은 정책이다 라는 걸 이제 알게 되었는데 제 주변에 봤을 때 많은 청년들이 청년 공간을 잘 알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 이렇게 좋은 정책이 있어도 그걸 찾아가는 청년이 없으면 그리고 그것들이 청년들에게 닿지 않으면 그거는 좋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없다라는 걸 좀 제가 일상에서 깨닫고 청년 공간을 알리는 프로젝트를 친구들이랑 같이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이야기 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우리가 이제 청년 정책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했을 때 그게 굉장히 거창하거나 화려하지 않아도 그 문제를 각자 일상에 연결지어서 확장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이야기 드렸고 그 형태는 연구일 수도 있고요, 캠페인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일상에서 찾아보실 수 있다라는 걸로 이제 두 번째를 이야기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서는 세 번째는 동료 찾기라는 거를 이야기 드리려고 해요. 네, 첫 번째와 두 번째, 청년의 어떤 문제를 목소리 내고 그거를 일상에서 이제 어떻게 풀어볼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가져갈 수도 있지만 그게 혼자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헛헛하기도 하고 스스로 많이 지치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동료를 찾다 보면 더 많은 그리고 새로운 참여의 가능성을 발견하실 수 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동료 찾기를 이제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각각 사진을 보면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왼쪽에 그 상단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는 실제 친구들과 그리고 동료들과 이제 길거리로 이제 서울청년정책 네트워크라고 하는 참여기구를 알리는 이제 길거리 캠페인, 이제 길거리 홍보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같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풀었으면 좋겠다 해서 근데 그게 이제 그런 동료들이 저절로 생기거나 찾아와 주기를 이제 기대했다기보다는 직접 거리로 나가서 동료들을 만나보기 위해서 길거리 캠페인을 진행이 됐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길거리 캠페인뿐만 아니라 각각 이제 자치구나 이제 실제 관심 있는 의제들을 중심으로 이제 모집 설명회들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에는 이제 25개 자치구가 있는데요. 각각 자치구에서 이제 자기 동네의 문제라든지 어떤 각각 의제별로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을 좀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는 모집 설명회를 이제 진행을 했었고 그렇게 이제 동료들을 만나고 서로 동료를 새롭게 찾는 과정을 통해서 오른쪽 밑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수많은 동료들을 새롭게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사진 같은 경우는 2019년 청년자치정부라고 서울시가 청년의 문제를 좀 더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자치정부를 출범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출범식 사진이에요. 이렇게 이제 더 많은 동료들이 만들어졌을 때 더 많은 것들을 시도해 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 드리려고 이제 세 번째를 이야기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했을 때 동료를 찾아보자. 그러니까 혼자뿐만 아니라 동료를 찾았을 때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진다라는 것을 이제 세 번째로 이야기 드리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네 번째를 화면으로 넘어가 보면 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서울청년정책 네트워크라고 하고 있는 서울시 참여기구에서 활동을 했다 보니까 그 서울청년정책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좀 사례를 많이 공유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나는 우리 동네에서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했을 때 네 번째로 참여기구
또는 청년 단체 또는 중간 지원 조직들을 활용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은평, 오늘은 이제 은평 청년들이 같이 모이는 시간으로 이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은평에는 은평청년정책연구소가 있죠. 이 연구소나 아니면 오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보는 자리를 마련해줬던 은평청년참여본부와 같은 지역에 있는 청년 단체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내가 이제 청년 정책을 제안하고 만들어 볼 수 있는 하나의 이제 공간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왼쪽처럼 이제 각 지역에 있는 청년 단체를 찾아가 보실 수도 있고요. 그 밑에를 보시면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라 그래서 이제 청년들을 지원하고 도움을 주는 중간 지원 조직들을 살펴보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뭐 청년활동지원센터도 은평에 있어요. 은평의 혁신파크 안에 이제 있는데 실제 센터를 찾아가 보실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무작정 찾아가는 것보다 뭐 각각의 중간 지원 조직들 같은 경우도 홈페이지나 SNS가 굉장히 잘 구축이 되어 있어서 한번 SNS 통해서 살펴보시면서 내가 이런 것들을 제안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각각 중간 지원 조직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살펴보면서 내가 이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좀 발견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이제 서울 청년센터 은평 오랑이 있죠. 이제 은평 오랑 같이 청년들이 모여 있는 공간에 가서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청년 또 다른 동료를 만나보실 수도 있고, 이 공간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뭐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무언가 해볼 수 있는 상상력을 길러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 위에는 제가 아까 계속 이야기 드린 것처럼 서울청년정책 네트워크는 서울시에 이제 살고 있는 청년들 중에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모여있는 청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참여 기구에서 실제 정책 제안을도 해보실 수 있다 라는 것들을 이제 얘기 드립니다. 이제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모르시는 공간들이나 모르시는 내용이 아니었다고 생각이 돼요. 다만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과 공간들이 주변에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환기해 드리려고 한번 언급을 드렸고요. 제가 지금 유튜브도 같이 보고 있는데 선영님도 반가운 이름들이네요 라고 하시네요. 아마 많이 이제 살펴보셨던 공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번 중간으로 다시 이제 유튜브도 한번 읽어드리면, 관영님 같은 경우도 청년들이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찾는 게 너무 어려워요 라고 얘기를 하셨고, 상우님도 관영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요즘 코로나로 약간 공간들이 사실상 좀 활성화되기 어려움이 있지만 이제 은평 오랑 같은 경우도 서울 청년 센터라는 이름으로 은평에 살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에요. 그러면 이런 잘 기억하셨다가 한번 나중에 오랑도 방문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 조례 살펴보기예요. 네, 우리 지역 조례가 무엇이 있을까? 그럼 그 조례 중에 청년을 지원하는 조례가 무엇이 있을까?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국가법령정보센터를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법령을 검색해 보실 수 있으세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관심 있는 것들 위주로 키워드로 검색을 하시면 이제 다양한 조례들을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은평 같은 경우는 어떤 조례가 있나 이제 저도 같이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은평에는 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라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정책의 3요소 얘기 드렸잖아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고 법령이 필요하고 사업이 필요하다 얘기 드렸는데,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은평구 청년을 더 많이 지원하기 위한 법령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부분만 이제 캡처해 왔지만 여러분이 한번 시간 내실 때 직접 들어가셔서 법적으로 은평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조항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로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캡처해 왔는데요. 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를 살펴보면 은평
청년정책위원회 설치라고 이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부적인 것들은 은평청년정책위원회에서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 계획과 뭐 정책 수립에 대한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고, 그 심의하는 위원회 구성원으로서 이제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제 명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의 문제, 뭐 청년 정책으로 제안해보고 싶다 이러면 이런 정책위원회 구성원이 돼서 정책을 이제 심의하는데 같이 구성원이 돼보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 보면 은평 청년정책 앞에서 이야기 드린 청년정책위원회는 심의기구예요. 그래서 정책을 심의하고 평가하는 일뿐만 아니라 구성원들 같은 경우는 청년뿐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라든지 이제 여러 구성원들이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을 살펴보면 11조에는 청년 네트워크라고, 그래서 청년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이제 활동할 수 있는 참여기구로서도 이제 11조가 명시되어 있는데요. 조금 더 내용을 공유드리면 이제 청년 네트워크 운영 같은 경우는 구청장이 청년들의 구정 참여와 정책 발전을 위하여 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으며,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을 공개 모집하여 위촉하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은평에도 청년 네트워크가 지금 상반기에 모집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청년 정책을, 지역에서 청년 정책을 조금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 지역에 청년과 관련된 조례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조례들을 살펴보면서 실제 내가 활동할 수 있는 뭐 위원회라든지 네트워크를 찾아보실 수도 있으세요. 지금은 이 화면에 다 담지 못해서 약간 그 생략이 됐는데, 국가법률정보센터에서 실제 은평 청년 기본조례를 검색해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처나 이제 담당자 연락처가 같이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린 부분에서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이 생기면 직접 그 부처에 전화해서 이런 위원회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런 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여쭤보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크게 5가지로 우선은 우리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좀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는 부분이긴 하지만 청년 정책을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거창하고 특수한 어떤 전문가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문제가 우리 사회에 이제 많은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목소리 내고, 그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해서 일상으로 가져와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을 해보고, 그 문제를 혼자 해결하기보다는 내 주변에 이제 동료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각각 이미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분들과 함께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문제를 다양하게 풀 수 있다라고 이제 5가지로 제가 이야기 드렸고요. 이제는 이제 길지 않았지만 이제 이 시간을 좀 마무리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 싶었던 거는 청년들이 제안해서 만든 정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조금 더 앞서서 경험해본 사람으로 좀 이야기 나누는 시간으로 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제가 댓글도 읽고 있긴 하지만 댓글에 좀 더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사소한 거라도 남겨주시면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는 좀 이 내용의 마무리들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마무리 PPT로 넘어가 보면, 왜 그러면 청년 정책을 제안하고 이런 참여의 활동을 하고 싶어 할까? 저는 사실 오늘 여러분과 대면해서 이야기 나누지 못해서 굉장히 아쉽지만 여러분한테도 좀 그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었어요. 이 강의를 예를 들면 오늘 이렇게 영상에 이제 평일 귀한 시간을 내서 오셨는데 왜 이런 문제에 관심을 하고 이런 활동을 하고 싶어 하실까?
이제 각각 이제 이 시간에 같이 보내시는 분들은 왜 청년 활동을 하려고 하는 걸까? 라고 이제 저는 좀 그 질문을 만약에 얼굴 보고 이야기 나눴다면 그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이래서 이렇게 청년 활동을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제 이야기를 좀 나눠드리면, 저는 이런 청년 정책에 관심을 갖고 청년 활동을 하는 게 어떤 큰 대의명분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제가 좀 더 잘 살고 싶어서 이런 활동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기존에 수많은 정책들이 있지만 사실 제 피부에 와닿는 정책들이 많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정책들이 누구가 만들어주기를 기다렸다기보다는 내가 먼저 내 문제를 목소리 내고 나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주변에 이제 청년들에게 맞는 정책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이제 과정으로 이런 청년 정책을 제안하고 시장에 반영하는 활동들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저도 5년의 참여 기구의 활동의 경험이 있지만 뭐 어느 해에는 엄청 열심히 했던 해도 있고 어느 해에는 뭐 일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병행하기 어려워서 하기 어려웠던 해들도 있고 어떤 여러 해를 겹치면서 이제 2020년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5년을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좀 왔던 감동적이었던 풍경이 청년 정책들에서 이제 제안하는 그리고 참여하는 청년들이 많아졌을 때 우리 문제를 풀 수 있는 주체들이 등장한다 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왼쪽에 보시는 사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진행됐던 이제 3회 서울청년 시민회의에서 제가 이제 뭐 사회를 봤던 모습인데요. 저도 처음부터 어떤 주체로서 목소리 내고 이야기하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 1년의 경험과 과정을 통해서 저도 이제 주체로서 등장을 했고, 이런 주체들은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로 다시 등장하고 확장될 수 있다라는 걸 좀 저는 확인했던 것 같아요.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그 서울청년정책 네트워크에서 참여하고 계신 분들의 사진인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사진에 등장하신 분들이 다 마스크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이제 이런 어떤 참여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새롭게 우리만의 방식으로 이거를 이제 헤쳐나가는 걸 경험하면서 또 다른 주체들이 확장되어서 등장하고 있다라는 걸 좀 전 경험을 했고요. 오른쪽 마지막을 보시면 최근에 청년 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관련돼서 재정 토론회가 있었어요. 우리가 통상 정책과 관련된 토론회를 상상하면 교수나 뭐 정치인이나 이런 법조인들이 등장해서 전문가들이 이제 관련돼서 논평을 하거나 이제 의견을 나누는 거를 상상을 했다면, 이 재정 토론회 같은 경우는 사진에 보시면 오른쪽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가 각각 서울청년정책 네트워크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이세요. 이런 분들이 다른 이제 전문가 못지않게 주체로서 그리고 전문가로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들이 청년 주체들이 성장해서 각 영역에서 문제의 전문적인 해결가로서 성장했다라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풍경을 이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주체로서 문제 이전에는, 과거에는 문제의 원인이었다면, 예를 들면 뭐 청년 실업률, 뭐 청년 니트족 이런 것들이 청년의 문제의 대상과 원인으로 봤다면, 이제는 청년들이 주체로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해결안을 넘어서 그 문제의 이제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저는 청년 참여를 통해서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를 이제 넘어보면 제가 이제 시민이라고 이제 단어를 가져왔는데요. 저는 여러분이 실제 정책을 제안하고 이런 청년 활동을 참여하는 과정들이 청년이 시민이 되는 과정이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이제 서울에 살고 있는 분들이 이미 서울 시민이긴 하지만 이 시민의 의미로서 다시 한번 좀 호명을 해보면,
시민에 담고 있는 여러 의미 중에서 시민은 도시 지역 및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정치적인 권리를 갖고 있는 주체를 말하거나 민주주의 사회 백성을 뜻하는 용어다 라고 하는데요. 청년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을 제안하고 참여하는 것들이 저는 정치적인 권리를 갖고 있는 주체로서 이제 청년이 시민이 되는 과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제가 오늘 1년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과 이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정말 마무리로서 제가 좋아하는 일러스트를 몇 장 가져왔어요.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과 이제 저의 어떤 이야기를 좀 마무리 지어보려고 하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출처를 왼쪽에 명시를 했는데 내용을 보시면, 그림과 내용을 보시면 우리 청년 세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해석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거는 부모 세대보다 못 살게 된 최초의 세대라는 어떤 사회적인 해석도 있고, 코로나로서 이제 다양한 어려움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좀 그림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봤을 때 아마 우리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더 빨리 성장할 수도 없을 거고, 성장하더라도 어떤 엄청난 큰 거목이 되지 못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한한 불확실성을 느낄 텐데요. 아마 단면적으로 보면은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코로나가 그런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고, 코로나뿐만 아니라 앞으로 마주하는 수많은 무한한 어떤 불확실성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저는 저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불안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서 불안성을 느끼는 게 너무 당연하겠지만, 우리가 여기 그림에도 보이는 것처럼 들풀처럼 자라나서 우리만의 방식으로 생태계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은 오늘 이렇게 시간 내어서 청년 참여에 관심 가지고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도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께 어떤 제 1년의 경험과 이제 이야기를 나눠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간단하게 제 이메일 주소를 남겨놨는데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메일로 추가 문의를 주셔도 되고요. 지금부터는 잠깐 남겨주신 댓글에서 질문들을 좀 살펴보면서 좀 마무리 시간은 질의응답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남겨주신 댓글을 우선 제가 살펴보면 황재윤 님이 그런데 사실 청년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논란이 많은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청년을 이렇게 지원하겠다 이랬을 때 우리 사회가 왜 그걸 청년을 지원해? 그리고 이런 청년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 관련돼서 항상 이야기할 때 정당성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왜 필요하고 왜 지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저는 그 논란은 다양한 이유로 만들어질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논란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럼 그 논란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을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이런 논란에서 제가 그냥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분은 청년들이 경험하고 있고 이제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우리 사회를 살펴봤을 때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들을 저는 이제 면면으로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마음건강 같은 정책이 시행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이전에는 청년들한테 더 열심히 살아야지, 더 씩씩하게 자라야지, 이런 것들이 강요됐다면 그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마음건강에 아픔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혼자만 아님이 확인됐을 때 이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고 사회에서 해결돼야 되는 문제임을 계속 확인해 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논란들을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이 논란이 이제 가부를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우리 사회에 왜 아직 청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같이 어떤 방향 속으로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지에서는 저는 더 영향가 있는 지점들을 이제 제공해 줄 수 있을 거라 이제 생각이 되고요. 아마 이어서 재윤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청년만 혜택을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느낌 때문에 사회적 논란이 있다고 약간 그 이어지는 댓글로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는 아까 제가 청년 정책에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청년 정책을 청년만을 위한 정책으로 이해했을 때 조금 더 그런 오해들이 생긴 것 같아요. 아까 이야기드린 것처럼 청년 정책은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청년도로 이제 대상을 하는 정책들로 바라봤을 때 이 문제는 청년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 이행기 과정에서 청년을 지원하는 정책으로도 같이 살펴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요. 정책을 제안하는 과정을 좀 더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했을 때 전 길스님이 이제 의견을 남겨주셨어요. 제가 아까 대표적인 5가지 이제 사례를 남겨드렸지만 조금 더 자세한 내용 같은 경우는 오늘 이 시간에 다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지금 이런 은평구에서 살아남기 정책이 6일 6번에 걸쳐서 진행이 되잖아요. 이 6번의 강의를 한번 하나하나씩 다 살펴보시면 다른 방법들 그리고 더 세부적인 이야기들을 더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오늘 이야기를 다 들은다기보다 조금 더 내가 실제 정책을 제안하고 싶거나 이랬을 때 은평에 있는 청년 단체라든지 이런 공간에서 한번 문의를 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얘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청년 활동을 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세요 해서 공진영님이 이제 남겨주셨는데요. 아까도 얘기드린 것처럼 저는 이런 청년 활동을 엄청난 대의나 사명감을 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더 잘 살기 위해서 이런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시간을 내서 이렇게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눠주시는 진영님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도 정말 대단하시다. 그리고 그 과정을 같이 만들고 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관영님이 강사님은 청년들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요. 저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청년들의 참여 활성화를 좀 더 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단위로 봤을 때는 효능감인 것 같아요. 저 또한 처음 청년 참여를 하게 됐을 때 말하기를 통해 효능감을 느꼈거든요. 내가 이렇게 목소리 냈을 때 실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구나. 그게 이제 실제 정책이 되는 과정을 보면서 바뀔 수 있구나 라는 이제 효능감을 경험을 했고 그 효능감이 있어야 실제 정책을 제안하거나 만들어가는 분들도 지속 가능하게 참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개인의 단위뿐만 아니라 저는 동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 모여 계신 분들도 그렇고 조금 더 나은 사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제안하신 분들이 지치지 않고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걸 같이 이야기하는 동료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이어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그런 동료들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더라고요. 주변을 어떻게 보면 가까운 곳에 있기도 하고 실제 그런 찾아갈 수도 있고 요즘 SNS도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제 찾아가 보시는 과정을 통해서도 동료를 찾아보실 수 있다라는 것으로 좀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곽선영님 같은 경우 앞에서 알려주셨던 청년 공간들은 아무 조건 없이 사용 가능한가요? 했을 때 네, 그 무중력지대 같은 청년 공간을 아무 조건 없이 사용 가능하세요. 근데 다만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오프라인 공간들이 약간 활성화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들이 지금 잠시 이제 임시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는 공간들도 있어서 만약 이 공간 관련돼서는 인터넷에 청년 무중력지대 검색하시면 그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보실 수도 있고요. 각각 지역에서 운영하시는 청년 공간들의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 통해서 미리 확인해 보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내가 이제 좀 찾아가 보려는 공간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고 가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이야기 드리고
저는 한번 가보시는 걸 권유하긴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경험해보지 않은 거라서 많이 두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을 텐데, 방문해보면 되게 많은 청년들이 모여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살짝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박민철님 같은 경우도 내년에도 서울시 청년활동이 지속되나요? 했을 때 네, 지속됩니다.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청년 활성화 지원 조례라는 게 지금 시의회에서 발의돼서 상임위가 통과돼서 아마 아직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본회의에 통과되진 않았는데, 이 조례가 서울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더 지속 가능한 활동을 할 수 있게 한 근거 법령이에요. 그래서 그런 근거 법령이 있을 때 더 이제 지속 가능한 활동들이 이어져 나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 드리고요. 그리고 이수님께서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했을 때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정답은 없는 것 같은데, 나한테 맞는 방법들을 스스로 모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어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말하기를 통해서 효능감을 얻었고, 그것들이 이제 시정에 반영되고, 그런 같은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동료들을 만나면서 저는 굉장히 높은 효능감을 경험했는데요. 그렇게 얻은 효능감 안에서도 내가 소모되거나 지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너무 과부하돼서 이제 그런 정책을 제안하고 참여하는 것들이 내 일상을 덮었을 때, 또 그런 것들을 제가 지속 가능하면서 효능감 있는 참여를 할 수 있게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상과 참여를 조절하면서 그렇게 이제 활동을 했을 때 저 같은 경우 효능감을 얻었는데요. 아마 이제 이수님도 제가 얘기 드리는 것들을 하나의 이제 참고로 하시되, 본인이 이제 효능감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을 각각 한번 경험해 보시면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철님께서 오늘 정말 많은 정보를 얻어갑니다. 근데 감사합니다. 이게 저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야기하고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한테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드리고 싶었고, 이제 조금 더 상호작용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저도 이제 그런 부분 미숙했다는 점 좀 양해를 이제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람님께서 은평에서 각자가 처한 다른 환경에서 가용할 수 있는 선택을 넓혀가는 것이 청년활동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 만나서 반가워요. 다양한 삶이 마을에서 펼쳐지길 기대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은평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동네에서 친구들과 함께 이제 같은 동네에서 일상을 보내는 공간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동료들을 찾았을 때 굉장히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6일간의 과정뿐만 아니라 여러 활동을 통해서 동네에서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동료들을 찾아보길 이제 바라고요. 순원님도 이제 저도요 얘기를 해주셨고, 현수님도 청년에 대한 알찬 정보 감사합니다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요. 세연님께서도 몰랐던 내용 많이 알아가는 시간이었어요 하고, 관영님도 이제 적극적으로 목소리 내고 참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한 7시 반부터 이제 이렇게 시간을 나눠봤는데요. 앞에 이제 기술적으로 조금 원활하지 못했던 점들 다시 한번 양해를 드리고요. 오늘 이제 은평에서 살아남기라는 6일간의 과정이잖아요. 이 어마무시한 과정을 여러분이 잘 보내시면 정말 이제 더 해볼 수 있는 것들, 더 상상해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이제 이렇게 같이 이야기 나눌 시간은 마무리 지어보려고 합니다. 추후에 또 더 궁금하신 것들은 은평참여본부, 청년참여본부 통해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모로 같은 소중한 시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오늘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